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일들이 전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서 이 만남이 진정성 있는 만남이 맞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에 의심할 만한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회동 뉴스도 회동한다 이 발표도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일까 아니면 쇼일까? 개인적으로는요, 쇼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지자들 눈치 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쇼를 하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한찬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건 문재인과 각을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이벤트였다. 저는 이렇게 의심해요. 자, 이것도 어제 발표했죠. 유시민 작가의 다스베이다 녹화가 끝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대체 유시민 작가가 무슨 발언을 했길래 청와대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 밤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 이벤트가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쇼라는 게 드러나 버리면요, 이 정권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코어 지지자들은요,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당의 역사에서 지우려고 할 거예요.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한 쇼였구나 라는 게 드러나 버린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이야 본인이 이용당한다는 걸 알고서도 초청에 응할 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명확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일이 커지는 거죠. 이 만남이요, 진정성이 있는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X에 김민석 칭찬글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당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심을 사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이 이벤트가요,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존 지지자들을 달래지 않으면 김민석 당대표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심,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검찰의 보안 수사권조차도 부랴부랴 내놓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김민석 대표 만들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요, 그 연장선으로 의심되기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번 만남이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이동영을 유심히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진심이라면요, 문저털레유 공격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덕담을 나눴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니들 이제 문재인 그만 까. 이 신호잖아요. 이동영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위험한 신호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이동영이요, 이미 대통령이 달래기용 이벤트를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 이재명 세력들 동요하지 말라는 느낌의 말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영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달래기용 쇼를 준비했으니 뉴 이재명들아 실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전 같으면 이동영 저거 또 위험한 발언하네? 이동영을 비판했겠지만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동영의 말이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인 건 틀림없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이 공천권 개입이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삐끗하면요, 진영 전체가 붕괴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칭찬하는 X의 글 있죠. 그게 당무 개입이다.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또 선거에 개입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세월호 생존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X에 글을 썼어요. 참담하고 괴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민석 총리가 잘해서 우리나라 자살자가 줄어들었다.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김민석을 밀어 올릴 목적이 없었다면요, 단 하루 만에 저런 글을 썼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뭔가 급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전날 참담하고 괴롭다, 세월호 생존자가 자살한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그 다음날 김민석이 잘해서 자살자 수가 줄었다, 보람을 느낀다는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급하기 때문에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다스베이다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유시민 작가가 무슨 발언을 했길래 대통령까지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밤 유시민 작가의 말을 확인해 보면 뭔가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큰 폭탄이 터졌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수요일 끝나자마자 목요일부터 허둥지둥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큰일이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진보 진영은 박살나는 거예요. 걱정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우표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인기가 절정이던 시절, 우리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시절, 이재명 우표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죠. 네. 이 우표에 등장했었던 이 사진, 박찬대 의원만 이 우표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당대회에 나오고 민주당 현역 의원 152명 지지를 받았다. 퍼즐이 맞춰지는 걸까요? 제가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걸까요?
저번 전당대회는요. 역대급 괴상한 전당대회였어요. 민주당 152명 의원들이 박찬대한테 줄을 서고요. 하바리 유튜버들이 정청래 악마와 강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놓고 들떠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죠. 박찬대와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한대요. 우리는 누가 돼도 즐거운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런데 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판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정청래는 절대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하바리 유튜버들이 가짜뉴스까지 동원하면서 정청래를 악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들이요, 박찬대한테 전부 다 줄을 서는 거야. 어떤 전당대회에서도 본 적 없는 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박찬대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 의원들 사이에 다 퍼진 건 아니냐. 대통령 우표에 박찬대만 툭 등장한 게 과연 우연일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뉴 이재명 세력들 공천 줘서 당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그 계획이 틀어진 것 아니냐. 이현주와 김용남이 민주당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있기 때문 아니냐. 지방선거에서 뉴 이재명에게 공천을 주려는 걸 막고 검찰에게 권력을 남기려는 것도 막은 게 정청래라는 뜻 아니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기를 쓰고 김민석을 밀고 있는 것 아니냐. 박찬대로 당권 잡는 걸 실패해서 차기 당대표 김민석을 진작에 결정해 놓은 것 아니냐.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진짜 의아했던 지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 안 하는 거. 저는 김민석이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 김민석이 이대로 쭉쭉 성장하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크게 마음 졸이지 않는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총리하다가 서울시장 나오고 서울시장 하다가 대권 나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한대. 그러면서 당대표를 나간다는 얘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대권 주자의 행보로는요, 자연스럽지 않은 행보였습니다. 야당 대표는 대통령으로 가기에 좋은 자리지만 여당 대표는요, 대통령으로 가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김어준이 여론조사 좀 올렸다고 화를 내고, 이 모든 게 박찬대가 이기지 못한 그 전당대회, 차기 전당대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구상해 놓은 것 아니냐. 자, 오늘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7월 1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참, 네. 참 저런 만남을 참 오래전부터 갈망했는데 맞습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 대통령께서 지지자들이 뭘 걱정하고 뭘 원하는지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을 좀 달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런 만남도 하시게 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제 정치인을 떠나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 막 실컷 때려놓고 그리고 자 뭐 밥 먹었어 이 됐지? 요런 느낌이 아직은 있어요. 사실은. 센데.
아 그러니까 아니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근데 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그렇게 어떤 퍼포먼스로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더 알아주십사 하고 정치권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이관훈 배우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흔히 얘기하는 뉴 이재명 그쪽에 푹 빠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주장을 보면 7월 1일에 이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글을 올리더라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젠가 그제 정청래 대표하고 네. 그 국제 뭐 네, 네. 도서전시회인가요? 도서전. 뭐 거기서 만났잖아요. 우연히 만났잖아요. 예. 그 만남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고 그 문통과 정청래가 이게 묶이는 거를 무력화시키려고 고도의 물타기 하는 거다. 포석이다. 와. 이재명 대통령에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 아니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혀 이롭지 않은 해석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롭다고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 문조 털레에서 계속 때렸잖아.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하니 이 멘붕에 빠질 수가 있잖아. 그쪽 지지자들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고도의 정청래의 문재인 대통령 만남의 효과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가지가지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또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네. 저쪽 그 반대 뉴 이재명 쪽에서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됐지만 또 한쪽으로만 또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인 건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한쪽의 사람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웃기는 그렇죠. 거지. 코미디지. 그게 본질인데 네. 저쪽은 그렇지 않게끔 시비를 걸고 이렇게 싸움을 빌드업을 해왔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 고마운 건 딱 하나 있어. 이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했던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는 공보다는 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존재 자체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계시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사실은. 네. 그 깨끗하게 그 저기 5년 동안 임기를 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그 가치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더 쉽게 얘기하면 존재 자체를 더 띄워줬어.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마지막까지도 지지율이 높았지만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고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잘못 인선을 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막 서운한 감정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이 많았죠 지지자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때리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때릴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국힘에서는 이번에 그 박근혜라든지 이명박이 나오면서 막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감옥 갔다 온 사람들 그다음에 탄핵당한 대통령까지도 저렇게 환호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워야 할 그럼요. 그죠.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문파라고 불리나요? 하여튼 불리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나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고 혹시 좌표 찍힐까 봐 걱정하고 이런 상황이 비교가 되면서 아니 왜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냉철히 보면 사실 뭐 지지율이 일단 첫 번째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대통령님 지금 지지율이 오늘 이제 이따 이야기하겠으면 뉴스토마토 이런 데는 뭐 40% 중반대까지 밀렸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사실 워낙 높았잖아요 지지율 자체가. 근데 최근에 단기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해법이 뭐냐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첫 번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신 지지자들이 그렇게 모욕을 줬었다.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SNS 늘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 발짝도 그 진척되지 않을 거다. 핵심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을 열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겠죠. 네.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지지자들의
그 분노나 요즘에 막 진짜 우는 분들도 많고 어. 잠이 안 오고 네. 분통이 터져서 모욕감에 네. 서운함에 배신감에 이런 게 막 중첩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신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몇 개월 전부터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음. 지금이라도 나선 거는 네. 그래도 다행이다. 저도 그렇게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음. 그냥 식사만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일 잠깐 이야기하고 앞으로 종종 뭐 국정의 조언 들을 게 있으면 조언 듣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의례적인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지금 민주당의 이 지지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정체성 노선에 대한 부분들 검찰개혁이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도 듣고 제대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도 좀 밝히시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좀 하면서 그다음에 국정의 선배격이니까 지혜도 좀 구하고 그다음에 지지층들 일부 이재명 지지층들이 그렇게 모욕감을 줬던 거에 대해서 뭐 대신 입장을 표명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일부의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나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남 자체도 의미 있지만 네.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어떤 음. 의미 부여를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니까 많이 진정성 있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관훈 배우님 네. 지난번에 방송하는 것도 보고 오늘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상처가 되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관훈 배우님이 그때도 이제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댓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댓글에서 근데 굉장히 공감을 저는 많이 하던데. 평론가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정치인의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진보 진영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네. 지켜봐왔던 진짜 시민의 저기 음. 댓글 다시는 분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네. 그걸 또 일반인의 언어로 또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실 것 같아요. 정치인분들이나 평론가분들은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TV 2만 명 돌파하겠는데. 아, 여러분 그럴 때는 민주휴게소로 오십시오. 네. 이거는 TV. 아니 근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네. 지지율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더 떨어질 것 같다 네.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거 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지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또 상처를 많이 받은 지지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연인 사이라고 치면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설레게 왜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했는데 네, 이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음. 실망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괜히 와가지고 밥 한번 먹자 한다고 풀리지가 금방 풀리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누적이 대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상대방이 화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해줘야 이제 돼요. 지금 이관우 배우는 그 인식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양비론을 피면 안 된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네. 일방적으로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때린 사람 편을 계속 들어주는 모양새를 띄웠고 그렇게 읽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서운한 거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을 그만큼 우리가 지켰는데 그 전에 탄압받을 때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서자 취급받고 서자 취급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지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지지층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타당한 뭔가 방법을 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검찰개혁 등 사회개혁 이른바 네. 이 노선과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취할 핵심 가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단성 있게 좀 해 주십사. 외연 확장도 좋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노선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요 부분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고 봐요. 솔직히 음. 나머지도 엄청 많지만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보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또 그 김민석 총리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재은 위원장님 좀 설명을 네, 네. 해주시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김민석 총리는 오늘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정부가 별도의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서 정부안을 만들고 요거를 국회로 전달을 하면 요걸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은 안 나오면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간보는 안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뭐냐면 뭐 보안 수사권이 들어 있다는 둥 아니면 정권 송치가 뭐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시기도 뭐 전당대회 뒤에 전달을 기사가 하겠다. 났었죠. 예, 우리가 한번 전당대회 다뤘었죠. 뒤. 계속 검사들이 네. 언론에 흘리면서 맞습니다. 간보기식의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났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소위 개혁파라고 하는 김용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빨리 그 총리실에서 만들어서 보내라.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김민석 총리가 발표를 한 건 저는 대통령의 지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겠지만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 끌려가서는 전당대회 어렵다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당으로 넘어가면 다수의 지금 원래 당론도 있었고 네. 이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요구권 네. 수사권 자체는 존치하기 어렵고 요구권 정도의 어차피 답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왜냐하면 1년간 질질 끌은 당사자 아닙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이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네. 들어와서 전당대회 앞두고 한 일주 전이냐 얼마 전에 뭐 자기는 평소에 그 폐지 주장이었다 보안수사권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뭐 했느냐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사실은 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세지면 정청래 당대표한테 유리할 것 유리하거든. 같으니까. 왜냐하면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 선명성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정청래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국회에 넘기라 했으니까 나도 넘긴다라고 그리고 나는 탁 털어버리는. 네, 그리고 나는 원래 보안수사권 폐지에 뭐 찬성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제가 네. 두 분한테 질문을 네,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제가 오늘 저도 이 기자회견 보고 아니 진작하지 왜 이제서야? 그러니까 그 얘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이럴 거면은 뭐하러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갈등 불러놓고 왜 이제서야 넘긴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요. 잘 생각해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 뭐냐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를 넘기는 거는 뭐 국회에다가 진작에 뭐 했다라는 이상한 그러니까 5월 달에 미리 자기는 했다. 이게 그것도- 무슨 찝찝한 또 그러니까 그것도 넘기는 거지? 공을 저쪽에 또 그렇지. 당에다가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 그때 찌그라찌그라 했거든. 공소장 중수점법 통과를 시켰잖아요. 어렵게. 네. 책임 아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보인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거든. 그걸 패키지로 할 거냐 어쩌냐 막 논란이 있었어. 네, 네. 근데 내막은 정청래 뭐 한정혜 우상호 뭐 이런 분들만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진위 공방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요. 이번에 대통령님이 순방 갔다 와서 기자회견 때 밝힌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국회에 넘기겠다는 게 네. 꽤 됐잖아요. 순방 가기 훨씬 전에도 이야기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총리가 본인이 솔직히 그랬으면 그때 빨리 당에서 해라 그랬으면 빨리 끝났다고 그렇죠. 이게 네. 지방선거 전이에요 그때 그때가 들어가기 전이라고 음.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용 아니냐 김민석 총리의 나름대로 노림수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빨리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안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부안이 올 거라고 계속 기다렸으니까 정부가 안을 낸다고 하니까 개별 입법을 한 의원들은 많이 있지만
성안을 해서 민주당 단일화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개별 안이 있을 네, 뿐이지 네. 김용민안 누구안이. 정부안 오면 그걸 통해서 이제 단일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가 시간 질질 끌다가 이제 야 국회 너네가 알아서 해. 근데 민주당이 단일안이 없네. 당론만 결정했지 안을 안 만들었네. 그럼 여러 의원들은 안을 모아야 하거든. 네. 근데 조국혁신당은 안을 만든 게 있대요. 뭐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겠죠. 시민단체가 만든 것도 있고 참고는 하겠지. 두 번째는 상임위가 아직 안 꾸려졌어. 법사위도 아직 안 꾸려졌고 상임위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약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이게 넘긴 거를 꼭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지만 넘기려면 진작에 넘겼으면 민주당이 빨리 준비하고. 전반기 내에서 네. 빨리 논의하고 네, 빨리빨리 맞아요. 처리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일단 이제 중수청 공소청 처음에 만들고 할 때 어쨌든 여기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서 정부안을 만들었었는데 1차 정부안이 정말로 검찰의 입장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한 네, 맞아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안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당원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반발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때 가르마타주죠. 네. 총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따져 예. 물어야 될 부분인 예. 것 같고 두 번째 이번에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당대회 용으로 진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사실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냐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법안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폐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오픈이 되면 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아예 그냥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지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국회에서 해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총리실 산하의 이 검찰개혁 TF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안 수사권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렇게 성명서를 냈고 그 며칠 뒤에 법무부 장관은 정권 송치 이야기를 하고 막 온갖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또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아니, 겁니다. 그때 총리는 뭐 했냐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예. 그렇게 하고 해당 총리 산하 TF잖아요. TF에서도 맞습니다.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예.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이것도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그냥 국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냥 국회에서 해라라고 다시 한번 가르마를 타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근데 뭐 여러 가지 따져 물어야 될 것들은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정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네네. 정부 입법안으로 되면 입법 예고를 40일 이상 해야 돼요. 네. 그것만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그 의원 입법으로 하게 되면 한 입법 예고를 10일 정도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안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안들이 있고 또 시민주도 그 형사소송법 법안이 또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죠. 네네네. 근데 그 안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빨리 이제 만들면 시기적으로 더 그러면 땡길 그 수는 법만 있다. 만들면 시행령이나 이런 건 또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정확한데 형사소송법은 이미 논의가 많이 돼서 네. 이제 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대통령령하고 예. 뭐 예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직제 그러니까 맞아요. 예. 중수청이 새로 생기잖아요. 예. 직제, 부서, 인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 그게 나와야지 지금 검찰청에서 몇 명을 남기고 몇 명은 그렇죠. 중수청으로 보내고 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선발해가지고 모집해서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러니까 인사 작업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네. 넘게 걸린다고 봐야 예. 되거든요. 예. 10월 2일 날 개청을 한다 치면 9월 한 달 내내 인사 작업해야 되고 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7월 달에는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천회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재헌절 전에는 네, 끝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총리님도 그렇고 음. 국회 당도 그렇고 네.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당은 또 뭐 하고 총리는 또 뭐 하고 아니 시간 당에서는 없다고 이거는 당을 기다리고 뭐라고 할 수가 있었어. 없어. 정부에서 기다리고 준다 있었어. 네. 시간을 계속 끌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이 됐으면 네. 총리실에서 안 주면 네. 국회의원들이 결정이 된 걸로 요구를 계속 하든지 뭔가 해서 솔직히 일이 나는 이 되게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의원들의 태도도 아쉽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원들이 알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걸 다 눈치를 챘고 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당이 세게 못 나가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 분위기 아니었냐고. 근데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한결같고 여론도 검찰 개혁한다는 게 요구가 강하니까 네. 밀리고 밀려서 결국 대통령이 당에 손을 들어준 거였잖아요. 네, 국회에서 네. 알아서 하라. 네, 네. 그럼 총리실에서 빨리 진도를 뺐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고도 계속 시간을 끌었다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넘기라라고 했으면 차라리 난 못 만들겠으니까 그냥 정부 입법안 없다. 그냥 당에서 만들어라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됐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해도 한참이 지났어요, 지금. 그 몇 개월이야 그게. 그게